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네, 어제 여러분이 저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오늘 화려한 옷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화려한 옷. 저는 항상 네.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김정은 쌀 말고 큰 거죠. 문 짜고 쳤나?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뭐 이제 정부에서 북한에 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네. 이제 뭐 식량 지원하겠다. 이제 북한 지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측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 그렇잖아요. 그쪽도 요즘 경제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까지 끝주면서 생색내기는 네. 주려면 큰 걸 주지. 그따위 건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야 이러면 또 기분 나빠야 정상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쪽에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마음이야. 그런데 저도 형님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지금 이 분위기예요.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말 듣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 정말 그 제대로 정치하고 경제 살렸으면은 쌀 말고 딴 것도 줄 수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한국 경제를 망치니까 지금 나한테 갖다 줄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나 사정 못 봐줘. 쌀 말고 큰 거 줘. 약속대로 하니까 문재인 쩝쩝쩝 이러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뭐 얘기 많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식량 지원을 다 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 빵빵 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할 말 없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사실 북한은 문재인 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 정부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시위하고 미국 네. 움직여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어매불망 북한만 바라보면서 그래 니들 힘들지요. 장군님 쌀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팡팡팡 쏘고 이번에 북한이 쏜 그 미사일은 대남용입니다. 한반도용입니다. 미국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쌀 주겠다는데 감히 우리 집 쪽에다 그냥 뭐 돈을 던져? 이건 미친 거 아니야 당신들?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웬걸 거기 아닙니다. 그건 뭐 남북 군사 합의 위반도 아니고요. 뭐 단거리 미사일 같지만요.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너 미국 형님 그렇지요? 또 트럼프도 딱 보니까는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우리 더 주려고 할 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또 북한 반응이 뭐야? 쌀 그까지 생색내기는 더 큰 거 가져오라고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트럼프로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북한을 이렇게 진정시켜가지고 뭐 미사일도 안 쏘겠다, 북한이 도발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로서는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앞뒤를 짜맞추려고 한 것일 뿐이죠. 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매우 일관적인 빅딜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란 문제 터졌죠. 거기다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완전한 그 줄다리기. 중국도 지금 나라의 그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체면. 네.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의 말하자면은 무역 협정에 대해서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랑 기싸움하고 있는 마찬가지거든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아이고 그래 쌀을 너희들이 인도적인 지원으로 주든 말든 말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스팟라이트를 오게 해야 되는데 이 김정은이야말로 관종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트럼프도 안 봐. 또 문재인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안 봐도 돼. 이게 바로 김정은의 언제든지 호랑이 불면 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꽤 안 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호랑이 치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이요 이제 경제가 급하긴 급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측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한국이 좀 깨라 이겁니다. 네. 니들 깨봐. 그럼 내가 봐줄게. 그래서 선도적으로 깨봐. 우리 정부 깰 의도는 있지만 미국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깨고 네.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면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과 제재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우리 요구하는 것은 깨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거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해. 이건 뭐 국제 제재하고 상관없잖아. 이 명분을 계속 우리한테 주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정부 관료들을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 출신들의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국제 저지와 무슨 상관이야? 개성공단 우리 내부 민족의 문제는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북한에 무슨 뭐 석탄을 사준다든지 이것은 국제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제재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측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하면 어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간달간달하게 한다는 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개성공단 측에 그거 하나 못하면서 뭐 민족끼리 이야기를 하냐고 뭐 배짱도 없이 말이야 눈치만 보면서 갑갑한 거죠. 우리 정부 해주고 싶어요. 근데 또 미국 눈치도 안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 문재인이 그동안에 김정은하고 도보다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정은으로서는 귀가 솔깃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미국 나한테 맡겨줘. 내가 진짜 이 세계의 국제 질서의 중재자로서 미국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재 완화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돌면서 마크롱인지 걔 만나가지고 제재 완화 해달라고 막 눈 보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걱정하지 마. 개뿔 마크롱이 농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성공단. 응? 네. 금강산 관광 이거 해갖고 캐시 보내줄게. 캐시 돌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큰형이 네 호주머니 하나 못 채워주겠어? 김정은은 그 말에 호호호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예의 바른 젊은이 척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그냥 처음에는 섞어찌개 그냥 짬뽕 미사일을 막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사일은 400km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이 남한용 대문재인용으로 쏜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은 청와대 쪽으로는 안 쏘겠지. 이렇게 헛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네,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도 다 보셨겠지만은 이건 이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이라는 신형 네. 미사일입니다. 이 이스칸데르는 미국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 러시아가 아주 힘을 기울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방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으면 우리 방공망 다 뚫리는 거예요. 우리 패트리어트, 사드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쏘면 최고 고도 50km예요. 그다음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나 우리 사드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야 난리 났다. 북한 이거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신형 무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남한을 협박하면 되나? 항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의하지 않고 군사 남북 합의 9.11 합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무서운 무기를 만든 겁니다. 저기다 핵폭탄을 하나 얹어가지고 쏘잖아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신형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라고 딱 실험 딱 3부까지 하면서 내놓았는데 왜 반응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래도 우리는 쌀을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야 쌀 가지고 대 임마 이런 상황이 참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한술 더 떠서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사드로서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 전직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아마 또 좌파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드 소용없는데 왜 사드를 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을 겁니다. 이만큼 정말 기가 막힌 정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사상 초유의 정권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요. 아마 문재인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고 무슨 행동이든지 해도 되고 마치 김정은은 교주고 이 문재인은 그 신도 같은 이런 이 컨셉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에서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습게 보이는 거. 네. 좀 우리가 좀 표현하면 씹히 보인다고 그러죠. 네. 그 표준어죠? 아니요. 아닙니까? 쉽게 보인다. 저희들 쉽게 이제 보인다. 씹히 보인다 표현을 씁니다. 네. 정말 씹히 보인 겁니다. 네. 오죽 씹히 보였으면은 뭘 쌀 갖다 주겠다는데 네, 네. 야 임마 그것까지 더 센 거 가져와. 그것까지 생생된 이야기를 어떻게 그러면서? 합니까? 네. 그러면서 한 방씩 쉽게 말해서 동네를 말하면 돌 있다만 하지 집 앞에 그냥 펑펑 던지는 거예요. 집 그럼요. 대문 앞에 네. 던지면서 그러면 항의도 못 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그다음에 엄해불만 그쪽만 보고 있으니까요. 장군님 정말 협상 테이블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북한은요. 이쪽 말 전화도 안 받습니다. 모든 통로가 다 끊겼어요. 다 끊긴 상태니까는 정말 우리 언론 통해서 북한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웃어 버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메아리라는 북한의 비공식 매체들. 북한 애들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비공식 매체를 일단 이용하고요. 그다음 이제 외무성 직원이 나옵니다. 외무성 직원이 나와가지고 외무성 대변인을 한 게 아니라 기자 간담회를 하면 그 다음 단계. 그다음에 이제 외무성
공동 성명 이제 공식 성명이면 그 윗단계.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 그 김정은을 대리한 무슨 이야기에서 단계 쫙 이어지는데 일단 메아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 속마음을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그 네, 표현들이 참 거칠고 재밌어요. 네. 북한 애들 하는 거 표현 보면은 이걸로 뭐 금하려고 한다, 가름하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정부 난감할 겁니다. 열 근데 안 받을까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한 말을 생각하면은 네. 김정은이 탓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은 마음속으로 제가 김정은의 심리를 얘기해 보면 이겁니다. 아, 문재인이 얼굴은 말이야 아주 그냥 옳은 말만 할 것 같고 사람 속일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완전히 속였어. 나 우습게 본 거야 저게. 두 번째 웬 뻥을 그렇게 잘 쳐. 뭐 자기가 중재자에다가 뭐 운전석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이건 면허도 없었잖아. 세 번째 약간 머리가 좋다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전응이야. 머리가 저렇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저렇게 쫄딱 망치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생각을 요만큼도 못하게 하고 우리 굶어 죽겠는데 북한에 왜 쌀 보내느냐 쌀값 올랐다. 아니 좀 잘하지 이 경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정은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모조리 거짓말 나에 대한 거짓말. 아마 김추자 노래를 리바이벌 하면서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했는데 지금 나도 좋아하게 생겼네. 거짓말하는 문재인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저렇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놈은 믿을 수 없다. 스토커야. 네. 나에 대한 스토커야. 스토커는 네. 피해야지. 이게 김정은의 심정일 겁니다. 네. 네, 김정은 쌀 말고 큰 거죠. 문 짜고 사고 쳤나? 네,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5월 네. 31일 날 정모 때 여러분 꼭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날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